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의 명물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어제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테러 등 안전의 우려 속에서도 예정됐던 행사는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스폰지밥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시민들은 마칭 밴드의 행렬에 맞춰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올해 90회를 맞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퍼레이드는 오전 9시 센트럴파크 웨스트와 77 스트릿이 만나는 곳에서 세서미 스트릿의 인기 캐릭터 머펫들의 특별 공연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1924년 시작해 메이시즈 백화점이 1927년부터 주최해왔던 세계 최대의 추수감사절 행사로 초창기엔 동물원에서 빌려온 동물들과 사람이 행진했지만 안전 문제로 만화 속 캐릭터 풍선을 이용해 행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인기 캐릭터 펠릭스 더캣, 피카츄, 파워레인저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풍선들이 선보여졌습니다. 메이시즈 백화점 앞에 마련된 중앙 무대에선 행진 참여자들의 짧은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유명 가수 알로에 블락과 유튜브 스타 제이콥 화이트사이드의 노래가 관람객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또 토니상 5개 부문 후보에 오른 뮤지컬 웨이트레스의 공연과 캐치의 퍼포먼스가 펼쳐져 퍼레이드의 열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최근 급증한 테러 우려와 안전 문제로 퍼레이드엔 사상 최고 규모의 경찰 인력이 배치됐지만 다행히 행사는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선거인단 투표로 대통령 당선 결과를 뒤집자는 움직임에 이어 재검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3개 경합주의 개표 결과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녹색당 대선 후보였던 질 스타인이 위스콘신과 미시건, 펜실베니아 등 3개 주에서 투표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표 추진을 위한 기금모금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3개 주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모두 승리한 곳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 그룹도 이들 3개 주의 개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힐러리 클린턴 측에 재검표 신청을 요구했다고 뉴욕 매거진이 전했습니다. 스타인은 기금모금 페이지 인사말에서 변칙적인 투표의 증거물을 목도한 만큼 우리는 선거의 온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타인 선거 캠프는 재검표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재검표 비용을 이렇게 빨리 모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자 풀뿌리 조직의 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위스콘신의 경우 전자투표가 이루어진 카운티에서 투표 용지를 쓴 카운티보다 힐러리의 득표율이 7%포인트나 낮아 최대 3만 표를 잃으면서 승부가 엇갈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재검표 결과 힐러리가 이긴다면 당선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재검표 요구 시한은 위스콘신 25일, 펜실베니아 28일, 미시건은 30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친분 관계가 없었던 드보스를 차기 교육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여 울타리박 영입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시 드보스는 미시간주의 억만장자이자 시민활동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드보스의 측근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드보스를 차기 교육장관에 임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드보스는 미셸 이 전 워싱턴 DC 교육감과 함께 유력한 교육장관 후보자로 거론됐었던 인물입니다. 미셸 이 씨는 22일 트위터를 통해 장관직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보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호하는 이른바 스쿨 초이스 지지자입니다. 스쿨 초이스란 학생들에게 공립과 사립 등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드보스가 미시간주의 파워 브로커이며 공화당의 큰손 기부자이지만 트럼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드보스 인선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의 울타리박 인물도 영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인도계인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유엔 대사로 지명됐습니다.
국무장관에는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유력해지고 있으며 국방장관에는 제임스 매티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을 샀던 287G 프로그램의 부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을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색출해내는 287G 프로그램은 경찰이 교통 단속만으로도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고 추방 위기에도 처해질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 측이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사실상 폐기된 지역 경찰 동원 이민 단속 프로그램을 되살리려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7G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들이 거리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와 추방 대상자를 색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정가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스 코박 의원은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이민 정책을 보고하면서 부시 행정부 시설 논란을 샀던 287G 프로그램의 부활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24개 주와 70개 도시, 카운티가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민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10년 가까이 20억 달러나 투입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치안 유지에는 역효과라는 논란을 빚은 끝에 결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0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 287G 프로그램이 재시행되면 경찰이 교통 단속만으로도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 연방 당국에 넘긴 후 추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차별 이민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오버타임 의무 적용 대상 확대 규정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12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오버타임 확대 규정에 따라 전국 420만 명의 근로자들이 추가로 오버타임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었습니다. 지난 9월 21개 주정부와 업계 대표 단체 등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오버타임 확대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 텍사스 동부지법의 아모스 마잔트 판사는 22일 원고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오버타임 확대 규정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근로자 연봉 수준을 현재의 23,660달러 미만에서 47,476달러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 420만 명의 근로자들이 추가로 오버타임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방정부 규정 오버타임의 시행은 중지됐습니다. 별도의 오버타임 기준 규정을 갖고 있는 뉴욕주에서는 올 12월 31일을 기해 지역에 따라 주당 727달러 50센트에서 825달러의 오버타임 기준 연봉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일시적인 시행 중지 판결이지만 규정 자체를 폐기하는 건 본건 심리에서도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노동부는 판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항소 등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실익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업 이민의 노동 승인 처리 속도가 대폭 빨라졌습니다. 취업 이민 수속을 지연시켰던 노동 승인 처리가 속도를 내면서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신청이 빨라지게 됐습니다. 노동부 외국인 노동국이 발표한 노동승인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감사에 걸리지 않은 일반 케이스의 경우 2016년 8월분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케이스가 밀리면 9개월까지 걸렸던 것이 6개월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감사 케이스의 경우도 2016년 4월분으로 7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고 케이스의 경우는 2016년 10월분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12월 영주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취업 이민 1에서 5순위는 모두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취업 이민 신청자들은 노동 승인을 받고 2단계인 취업 이민 청원과 I-485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 노동허가 발급 신청과 사전 여행 허가 신청도 동시에 제출해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연말 쇼핑 시즌입니다. 한편 뉴욕주와 뉴저지 주 당국은 쇼핑 사기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뉴욕주 검찰과 뉴저지주 검찰이 쇼핑 사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소비자들의 철저한 대비가 당부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등 소비자들이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각종 사기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하면 반드시 검찰을 비롯해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세일된 가격인지 확인할 것, 다른 제품과 보증기간을 비교할 것, 교환과 환불 정책을 꼭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수증을 꼭 보관하기와 되도록이면 와이파이 지역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국제공항도 수화물 자동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수화물 정체 현상이 최소화돼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이 30%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공항에 새로 도입된 수화물 자동 검색 시스템은 승객들의 기내 수화물을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에 놓으면 검색 박스 내 장착된 엑스레이를 통해 수화물을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시스템의 특징은 검색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이 탐지되면 자동으로 수화물이 지정된 장소로 바로 가기 때문에 뒤에 오던 수화물이 정체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시에 6명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승객들이 보안 검색대에서 랩톱 컴퓨터나 젤, 액상 물질 등을 따로 꺼내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졌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이번 수화물 자동 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이 30%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과 LA 국제공항에는 이미 이번 달 초부터 수화물 자동 검색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하면 가옥 900만 채가 파손되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금융부동산 전문 업체 코로직은 연방지질조사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가로지르는 800마일의 샌안드레아스 단층에서 규모 8.0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가옥 350만 채 이상이 파손되고 피해 복구 비용만 2,89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구진은 남가주와 북가주 전체에서 동시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희박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연방지질조사국은 30년 안에 샌안드레아스 단층대에서 규모 8.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5명의 생명을 앗아간 테네시주 스쿨버스 전복 사고로 스쿨버스 안전벨트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어린이 보호단체 키즈앤카이 제닛 퍼넬 대표는 사고가 난 스쿨버스는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가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교통안전국은 스쿨버스에 안전벨트를 장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이미 스쿨버스 차량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이유로 의무적인 규정 없이 각 주정부의 재량에 따라 안전벨트 장착을 맡겨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스쿨버스의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한 주는 미 전역에서 6개 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현재 스쿨버스에 대한 안전벨트 장착을 고려하고 있지만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요즘에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일본에서는 커다란 악어나 거북이와 함께 산책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현 쿠레시. 도심 한복판에 목줄을 맨 악어가 등장했습니다. 생긴 건 무섭지만 길 가다 만난 유치원생들에게 기꺼이 등을 내주는 온순한 녀석입니다. メガネカイマンいう種類なんです。今2メートル10センチ。体重は46、7キロになっとったんですよね。 할아버지는 34년 전 팔뚝만한 새끼일 때 카이만을 입양해 지금껏 키우고 있습니다.
생고기를 손수 먹이고 매일 이빨을 닦아줄 만큼 정성을 쏟습니다. もう相手にしてくれるな嫁さんとももう秋が来とるけんかいまんともう楽しい今過ごしようんですよ。 때때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지만 그의 품에 안기면 순한 강아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30년지기 악어 친구와 함께 여생을 마무리하는 게 할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名護生きたらね70年ぐらい生きるワニもおるぐらいじゃけもう65だけねお前30年頑張って生きねえけんのって思うんですよ。 느릿느릿 기어가는 거북이에 맞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할아버지. 도쿄 시내에 이들이 떴다 하면 어느새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俺子供がいないからボンが唯一の子供みたいなもん。 히사오 할아버지는 애완동물 가게에서 산 아프리카 가시 거북을 20년 동안 길렀습니다. 거북이와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산책인데 일주일에 2~3번씩 같은 코스를 돕니다. 거북이는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얻어먹기도 하고 기분 좋을 때는 길 가다 만난 아이들을 등에 태워주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집에 가기 싫다며 고집을 부리는 통에 70kg의 거북이를 들어 옮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ちょうど生意気盛りだから散歩コース違うとこ行こうとして違うとこ開拓しようとしてるからねそれはちょっと大変だけどね。 할아버지와 거북이의 동행이 느린 만큼 오래 갈 수 있기를 주변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헤지펀드계의 큰손 86살 조지 소로스가 혐오 범죄와의 전쟁에 $10,000,00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로스는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 이후 어둠의 세력이 깨어나고 있어 심히 걱정된다며 사태를 되돌리기 위해 뭔가 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남부빈민법률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700건의 증오범죄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섭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미주 지역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한 제보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지난 2002년부터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포상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0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417억 원, 총 341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포상금 2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23일 새벽 1시쯤 가짜 권총을 들고 퀸즈 플러싱의 한 호스텔에 침입해 현금 $15,000를 강탈해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강도들이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얼굴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가짜 총기를 발견했지만 훔쳐간 현금과 또 다른 용의자는 추적 중입니다. 뉴저지 한인상조회와 필라델피아 한인상조회가 23일 뉴저지 한인상조회 사무실에서 통합 조인식을 갖고 통합 명칭을 뉴저지 한인상조회로 정했습니다. 통합회장은 조영진 현 뉴저지 한인상조회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한인상조회는 필라델피아 한인상조회 회원 438명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총 1,517명으로 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상조회 최명환 회장은 이번 통합을 계기로 한인상조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겠고 비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